지금 보면은 주가, 유가, 환율 세 개가 변동폭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뭐 뉴스에 따라서 뭐 이란과 미국이 협상을 한다 이럴 때마다 춤을 추면서 움직이긴 하는데, 국가들이 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면은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하루짜리 뉴스에 휘둘릴 거냐, 아니면은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서 장기전에 대한 대비, 포트폴리오 대비를 할 수 있는 건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튀르키예, 사우디, 파키스탄 이 세 개 국가가 공동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메카 협정을 맺었는데, 이란의 공격에 대비해서 서로 도와주기로 하는 게 실질적인 목적이겠죠. 이 동맹에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없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철군을 했을 경우에 스스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때에 대비해서 파키스탄을 끌어들인 게 아닌가. 이건 2주 전 뉴스였는데, 사우디의 핵 빗장을 풀어준 트럼프. 조건부긴 하지만은 핵에 대해서 허락을 해줍니다. 미국이 사우디한테 굳이 핵을 허락해줄 필요가 없는데도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거는, 첫 번째, 이란을 자극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이 중동에서 철군했을 때 중동의 균형을 맞춰놔야 되잖아요. 이때를 위해서 이런 카드를 맞춰놓은 게 아닌가. 미국의 시나리오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다 대비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란이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6대 조건이 뭐냐면, 어떤 방식이나 표현으로도 다시 이란을 위협하거나 이란 국민의 성스러운 가치를 모욕하면 안 된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이란과 이란의 동맹국인 레바논, 팔레스타인, 예멘, 이라크를 침략하지 마라. 세 번째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해야 된다. 이란 주변에 배치한 미국 해군 및 공군 전력을 철수해랍니다. 네 번째, 두 차례 침략 전쟁과 강요된 전쟁으로 이란에 입은 피해를 전액 배상해라. 다섯 번째, 이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제재를 모두 해제해라. 여섯 번째, 이란 국민에 동결되거나 강탈된 자산을 아무 조건 없이 반환해라 라는 겁니다. 이란의 동맹국 공격 금지, 이란 주변 미군 철수, 이란에 대해 전액 배상, 이란 동결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통행에 대한 비용도 나중에 청구가 될 것 같고, 핵도 포기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사우디의 핵을 허락해 밸런스를 맞추면서 본인들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서 빠져나오는 전략. 이 협상 자체가 미국에게 유리한 조건들은 아닙니다. 이란이 유리해지고 미국이 불리한 조건인데, 미국이 중간선거라는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니까 이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은 받은 패가 A를 선택해도 죽고 B를 선택해도 주는 외통수에 걸리는 패를 받은 거거든요. 이제 어떤 시나리오로 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원유 통행량이 25%가 다니고요. 바브 엘만데브 해협 같은 경우는 12%를 차지합니다. 여기는 후티 반군이 견제를 하고 있죠. 그 앞에 푸자이라항으로 우회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도 이란 사정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도 임박해 있고, 원유 재고도 이제 바닥권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불리한 협상을 미국이 타결하지 않겠나라 볼 수도 있는 거고, 중간 선거 이후가 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눈치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도 중간 선거 안에 협상을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미국이 불리한 협상에 체결할 수 있도록 더 강한 압박과 더 강한 푸시를 통해서 미국이 협상의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이란이 더 강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세 가지 선택 중에서 시나리오 1번은 중동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시나리오인데, 모두 철수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철수하는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이란 주변으로 빼겠죠. 이렇게 되면 미국은 리더십을 잃게 됩니다. 반면 당장 급등할 유가를 어느 정도 방어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중동에서 미군이 상당 부분 빠져나가면 그 중동에 있는 국가들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미국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틈을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국가가 존재하겠죠. 그 국가가 이란을 통해서 대신 요구하는 걸 수도 있어요. 또 이란은 중동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중동 내에서 리더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우디 중심의 중동에서 이란이 쌍두마차가 되거나 이란 쪽으로 붙는 국가들이 늘어나겠죠. 이럴 경우에 중동 석유기구가 이란 중심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사우디와 갈등을 겪을 때마다 해협 봉쇄하고 생산량 조절이라는 카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이란이 이럴 때마다 생산량 회복을 위해서 중재자로 나서야 되겠죠. 과거 1차, 2차 석유 파동처럼 그동안 신나게 유가 눌러놨는데 이게 튀어오르면서 이거에 대한 이익이 중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중동 관련 수혜 기업들, 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선택을 해봤자 본인이 중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선택도 아니에요. 근데 시나리오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나쁘니까 1번을 선택할 가능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면전입니다. 차라리 빠르게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핵시설을 다 파괴해버리는 방법,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강제로 힘으로 개방시키는 방법. 미국이 힘을 쓰는 카드인데 지금 미사일 부족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전쟁이라는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이란의 영토는 굉장히 넓어요. 미사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산악지대는 버틸 수가 있어요. 미국의 승산이 높지가 않아요. 다른 중동 국가가 지상군을 이끌고 이란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들어가려고 했던 쿠르드족한테 트럼프가 신뢰를 잃는 발언들을 하면서 이것도 카드가 사라졌어요. 전쟁 중에 해협이 모두 봉쇄가 되고 고유가로 인한 희생도 감수해야 되고 최악으로 전쟁이 길어지면 세계 불황으로 이어지고 전 세계가 고유가 고금리로 신음하게 됩니다. 빠른 승부를 보면은 공화당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 2002년 같은 경우 부시 대통령 때 9.11 테러 이후에 전쟁을 벌였었는데 그때 지지율이 오히려 63%가 나오면서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이 너무 화가 나 있었고 그거를 대신해서 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게 나온 거고, 이번 이란 전쟁에서 미국인들이 화가 나고 동의하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오는 전쟁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때리고 나서 국민들이 지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두 번째 카드는 안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 상황인데 협상과 소규모 전투를 병행하면서 협상에서 유리함을 서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시장의 충격도 최소화하는 애매한 전략을 쓰는 건데요. 이러면 원유 수급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협상도 하고 전투도 하면서 명분도 쌓고 애매하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인데 결국 이란의 목적은 중간선거 시즌까지 최대 협상력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유리한 것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란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을 걷어가면서 동결도 해제하면서 여기까지 원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핵을 제거하는 것들, 여기에다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무료로 개방하는 것들이겠지만 둘 다 양보할 생각이 없는 상태. 협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원유는 풀렸다가 멈췄다가 풀렸다 멈췄다. 어쨌든 해결책들이 아니고 3번을 가다가 결국은 1번 아니면 2번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중간선거까지 시나리오 3으로 흘러가다가 중간선거 이후에 1번 또는 2번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또는 2번으로 가기에는 탄약도 부족하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페이크페일 수도 있겠죠. 자, 반대로 이란은 시나리오 1로 이끌어내려고 계속 이제 공격을 좀 더 할 수도 있어요. 범위를 넓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나리오 1, 2, 3 결국 공통점은 뭐냐? 유가가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시나리오 1로 가는 게 마지막 장기적인 거로 보면은 이렇게 될 경우에 구조적인 고유가가 나옵니다. 이 고유가로 나올 때 중동에 있는 국가들은 수출이 됐다 안 됐다 이제 뭐 리스크가 나오는 거고, 미국 같은 기업들은 풀가동 돌려도 고유가로 오히려 혜택을 보면 보지 손해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정유주들이 장기적으로 투자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고물가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데 현재 미국물 채권금리가 낮지가 않아요. 4.6, 4.7 넘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선반영된 상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면 미국이 금리 인상 카드를 한 장 더 쓸 수가 있을 거고요. 2번 정도로 보고 있고 정말 상황이 나빠지면 3번까지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강달러 약원화가 되면서 환율이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면 또 환율 상승이 됩니다. 석유 구입 대금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기업들이 불안으로 인해서 달러 보유선으로 인한 환율 상승도 나오게 되고요. 결국은 환율까지 건드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은 8월이니까 하이닉스 ADR로 인한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환율이 떨어지면서 심리가 개선됐어요. 증시가 떨어지니까 외국인들 매도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증시가 다시 회복이 좀 되고 원유 수입으로 인한 원유 유가가 올라가고 강달러 되고 이렇게 되면은 또 환율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유가가 70달러 내에까지는 유가가 올라도 증시 상승기랑 일치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유가가 증시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100달러를 터치할 때부터는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 금리 인상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요. 유동성이 늘어나지 않게 되고요. 증시는 이미 오를 대로 올라있는 상태에서 유가가 100달러다. 안 좋죠. 트리거가 이때 발동하게 되면은 증시도 하락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유가가 높을 때는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좀 좋았었고 현금 흐름이 좋은 성장주라던가 가치주가 좋은 시절이 와요. 그러니까 뭐 축구로 치면은 수비 잘하는 공격수 아니면 수비 잘하는 수비수들이 기대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제 에너지 주식들도 이때 좀 관심을 갖게 되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 다변화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지금 신기한 거는 나스닥은 다시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코스피는 많이 떨어졌어요. 일본 주식도 많이 떨어졌어요. 메모리에 대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고 미국은 메모리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결국 지금 메모리에 대한 주가가 빠진 거지 AI 쪽 주가가 다 빠진 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말한 현금 흐름 좋은 성장주들 중에서 AI가 아닌 것들도 존재하잖아요. 걔네들도 투자를 하고 AI 중에서 메모리 말고 또 관련주들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환율이 지금 1407원 정도 되잖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환차익까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또 미국 주식이 조금 더 유리해지는 구간으로 가는 거 아닌가. 또 내용들이 나오고 나면 업데이트해서 계속 이야기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